네, 야밤에 배고파지는 영상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회사 동료와 삼겹살에 소주 한 병 기울이려면 얼마가 들까요? 삼겹살 외식할 때 1인분 200g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식당에서 삼겹살 2인분 소주 한 병을 먹으려면 적어도 한 4만 5천 원은 필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정작 돼지를 키우는 양돈 농가는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삼겹살의 소주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외식 품목인데 1인분에 2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외식 물가가 이제 오른다는 소식을 거의 3년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서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외식 물가 가운데 세 개를 꼽으라면 예. 바로 삼겹살, 그리고 소주, 라면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세 개가 이제 시시때때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삼겹살 1인분 먹으려면 10,000원권 2장을 줘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참가격에 지난달 기준 서울의 소비자들이 많이 즐겨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2만 83원 기록하고 있는데 4월보다 0.5% 올랐고요. 보통 이제 통계상은 네. 삼겹살 1인분을 200g으로 표시를 해요. 200g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2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과거 이제 기록을 좀 돌이켜 보니 지난 2017년만 하더라도 처음으로 16,000원 돌파했습니다. 2017년에 16,000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만 원대 진입하기 직전 이제 지난해 12월에 19,000원대.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후에 5개월 만에 이제 2만 원대 진입을 했는데 3년 전 가격과 비교를 하게 되면 삼겹살 가격이 한 21%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느냐. 일단 삼겹살은 돼지의 일부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돼지고기 1kg 가격이 도매 가격입니다. 평균 네. 도매 가격이 5,900원에 600 하는데 이게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연초와 대비해 봤더니 한 27%, 4,600원 선에서 5,900원까지 28% 가까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또 우리 아마 이제 지금 뭐 양동 농가에서는 가장 이제 뼈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제 ASP라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거든요. 돼지열병이 발발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이제 가축들을 이제 같이 도축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발발하다 보니 도축 두수가 좀 줄어든 것도 영향을 꼽히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다시 최근 석 달 동안 또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양도는 이 사료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인건비까지 이제 늘어나다 보니 지금 도매 가격과 더불어서 이제 삼겹살 1인분이 드디어 2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 2만 원대 삼겹살은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부 고깃집에서는 가격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을 줄여서 그러니까 1인분에 200g이 아니라 150g으로 정해서 파는 곳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가격대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대부분 2만 원 아래예요. 19,000원, 17,000원, 18,000원. 근데 거기 괄호 쳐서 단위그램을 좀 봐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가게마다 좀 달라요. 이 가게마다 이제 1인분의 기준이 적게는 120g. 보통 중량이 200g을 친다면 거의 40% 빠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많이 120에서 한 180g으로 제각각인데 그러다 보니 메뉴판 가격은 2만 원 아래로 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광화문 이 주변에서 회식 많이 하시잖아요. 예.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음식점에 가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대부분 삼겹살 1인분은 150g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군요. 17,000원에서 19,000원을 받게 되는데 그걸 200g으로 환산하게 되면 25,000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장인들 가운데 금기어. 야,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랬다가는 금방
예. 심사인당이 2장 정도는 외출합니다. 아, 이게 왜냐하면 삼겹살만 이제 오른 게 아니라 남자 2~3명이 나가면 삼겹살 150g 갖고는 양이 안 찹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3인이 가서 한 4, 5인, 5분 정도 먹어야 되는데 술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 소주 가격도 지금 소주 한 병에 통상 5,000원이라고 하는데 가게마다 6,000원, 7,000원까지 받고 있고요. 맥주도 통상 6,000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7,000원, 8,000원까지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졌다. 더 이상 서민의 음식이 아니다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삼겹살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요즘에 뭐 점심에 밥 한 번 먹으려고 뭐 김밥이나 자장면 이런 거 먹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비쌌나 싶거든요. 실제로 좀 올랐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8개 외식 품목 가운데 예. 직장인이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10,000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거 3가지 남았어요. 있어요 이게.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김밥. 지금? 김밥, 예. 자장면,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게 아직은 이 3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김밥 한 줄 가격도 평균 가격이 야채 김밥 가격이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예. 우리가 김원초라는 것 한중일 해역에서 많이 나는데 지금 K김밥 열풍으로 인해서 수출 때문에 재고가 3분의 2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김밥은 3,400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은 저는 5,000원 넘게 주고 먹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데 그 속재료가 전복 같은 거 들어가면 8~9,000원짜리가 있어요. 맞아요. 예. 여기에다가 자장면도 또 뛰었는데요. 7,200원대로 뛰었고요. 김치찌개 백반도 8,200원대로 육박하고 있는데 비빔밥은 이미 11,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냉면, 삼계탕, 여러분 보양식 찾으시는 분들 삼계탕 요 유명한 집이 있잖아요. 네. 여기 올라가면 있는데 예. 거기 가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냉면도 비슷해요. 냉면은 유명한 집은 가면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평균 가격이 보통 냉면 가격이 11,600원이라고 하는데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제각각인데 여긴 늘 줄 서 있어요. 가격 올라도 문전성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외식 물가 상승률 지난 1분기에 얼마나 올랐나를 따져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3.8% 올랐기 때문에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이제 3% 올랐으니까 외식 물가는 그거보다 더 올랐다. 실제로 이제 외식 물가 상승률은 아까 이제 3년째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 39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예. 자, 원재료 상승이다, 인건비 상승이다, 나름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있지만 이러한 어떤 메뉴든지 가격이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 일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외식 물가 억제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정말로 정부도 그동안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이제 총선 이전까지는 제발 외식업체, 요식업체들 불러다가 인상 최소화해주고 시기 좀 늦춰주고 폭 좀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총선 끝나니까 더 이상 원가 부담에 이제 소비자 가격이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달의 경우 이제 외식 품목이 39개예요. 그 가운데 3분의 2. 23개 품목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고요. 내린 품목이 1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부는 그동안 이제 가공 유통업체들한테 가급적이면 인상 시기를 좀 분산해주고 늦춰주고 그리고 인상폭을 최소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원가 압박에 따라서 납품 단가 인상하자 외식업체들은 순차적으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외식 물가 오르면 당장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압박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오르게 되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서 이게 또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소비자 단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외식 식자재에 대해서만이라도 관세를 좀 낮추고 세제 지원을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춰달라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그동안은 사실은 과일값에 굉장히 집중해 왔어요. 과일 가격이 워낙에 높은 가격을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할당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보통보다 좀 낮게 들여와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켰다면 지금은 외식 품목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양돈 농가 좀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다 양돈 뭐 돼지뿐 아니라 지금 판매자들은 계속 힘들다고 하고 소비자들은 계속 올라서 힘들다고 하고 이 둘 사이의 의견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금겹살이라고 하는데 예. 양돈 농가는 시름이 깊습니다. 예. 정말로 지금 주름살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예요. 우선
돼지고기 평균 도매 가격이라는 건 양돈 농가에서 중간 상인한테 넘기는 가격이거든요. 이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국내 도축 물량과 수입 물량이 모두 늘다 보니 수입 물량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양돈 농가에서는 가격 인하 그래야죠. 압박이 심하다 보니 5월의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11%, 두 자릿수 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국제 곡물 가격 많이 뛰었잖아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배합사로 1kg 가격은 3년 새 거의 40% 가까이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고스란히 양돈 농가의 부담입니다. 여기다가 전기요금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분뇨 처리비 나가죠. 안 오른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양돈 농가에 저금리로 대출해줬던 사료 구매 자금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축산 농가에서는 사료비 부담, 전기요금 부담 좀 줄여달라. 그리고 저금리 정책 자금을 좀 지원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태그에서 삼겹살 2만 원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경제 이야기 조금 더 해볼 건데요. 관련된 내용들 저희 이슈 태그를 먼저 보고 오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계속되는 비계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가 오픈마켓 형태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이곳에서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요. 그냥 비계 덩어리 그 자체더라고요. 자, 알리 측에서는 강제 환불 조치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마지막 화면 보시면 네. 야, 저거는 삼겹살이 아니라 행주 정도로 느낄 정도예요. 예. 그 윗부분은 조금 살코기가 좀 보이긴 하는데 사진 지금 예. 나가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거는 지금 삼겹살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누리꾼들은 야 저거 불판 닦는 용이다. 비계만 해서 나중에 한번 이제 이 판 바꾸기 전에 예. 이 닦는 용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은 그 온라인 온라인 카페에서 알리의 이제 삼겹살 수준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몇 장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산 인증을 받은 삼겹살로 1kg에 2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비계가 80%. 그러니까 비계가 대부분이고 비계 덩어리에다 살코기가 조금 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작성자는 자, 이제 더 이상 신선식품은 알리에서 구매하지 않겠다. 가족들한테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 그래서 정육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알리의 환불 및 처리를 요청했다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니 알리 측에서는 해당 사진에서 문제가 된 건 전량 환불 처리했다. 예. 이번 사례는 이제 8일 최종 환불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신선식품이 과연 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산이 팔리면서 저런 게 이제 다시 팔리고 있는지 예. 재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도 잠시 뒤에 할 건데 지금 저 사진들 보면서 기시감이 드시는 시청자들이 계실 거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제주도 유명 고깃집에서도 비슷하게 지방이 너무 많은 삼겹살이 또 화제가 됐었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이거 뭐 기준이라든지 뭐 처벌 규정 뭐 이런 거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삼겹살의 특성상 그 여름 휴가철에 굉장히 많이 팔려요. 캠핑을 한다든가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분들이 당연하죠. 많거든요. 그런데 제주 음식점에서 처음 이제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뭐 이 집주인이 제주도의 특성상 이제 방출해서 풀면서 비계량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했지만 또 한 번 더 논란이 커지니까 사과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주 음식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구매한 거,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거,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거 대부분 다 야 비계가 너무 많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삼겹살의 비계의 적정량 기준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예. 이게 찾아봤더니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 삼겹살의 지방 두께는 1cm 정도, 1cm 정도를 하라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이거 권고예요. 네. 예. 뭐 행정 조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구이일 경우 약간 좀 기름이 있는 게 더 맛있거든요. 바싹 구우면.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더 소환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이게 만일 찌개용의 경우에는 퍽퍽한 살만 들어간 것보다 기름이 들어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양념이 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용도에 맞게 수정 보완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종 이 비계 결정은 누가 하냐?
이제 소분하고 있는 사장님 칼끝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 사장님 칼끝에서 정해지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고기를 사러 가게 되면 아예 비계를 좀 적은 부분을 주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저처럼 이제 8대2 정도의 정말 사악하다 할 정도 싶으면 예. 저 차라리 목살로 주세요. 아. 다소 퍽퍽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저렇게 보지 않고 온라인몰에서 그림, 사진만 보고서 구매한 경우에는 후회하고 반품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이제 이 뭐 지방 이 옆에 있는 가정에 있는 어떤 상점에 가서 이제 정육점 아저씨한테 이제 얘기할 때는 직접 구매하실 때는 예. 이걸 보시고서, 그리고 또 대형마트에 가보시게 되면 밖에는 굉장히 살코기가 많은데 밑에 부분은 또 비계가 많은 게 은근히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계 함량을 좀 구별해 보시고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알리익스프레스가 처음에는 공산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팔아서 유명세를 탔는데 작년 10월부터 신선식품으로까지 발을 넓혔는데 이 신선식품 역시 저가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알리의 공약이 대규모 자본을 들어와서 그동안은 이제 중국산 초저가 공산품만을 판다라고 했는데 예.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관을 만들었어요. K베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 대형 유통업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LG, CJ 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이 한국관에 입점한 이제 이 판매자들의 경우는 입점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판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입점만 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할 테니 마음대로 물건을 팔아라, 매출을 올려라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이 중국산 삼겹살이냐, 이 문제되는 비계 삼겹살이 이제 중국산 삼겹살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소비자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산 냉장 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특정 쇼핑몰에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향 때문에 과감하게 알리가 이제 이 경향을 노리고서 이제 이 상당수 식품업체를 입점시켰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런 비계 삼겹살 논란은 이제 국내 업체가 들인 거긴 하지만 이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 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거든요. 예. 다만 업계의 어떤 이제 비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환불 업체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선식품은 초기에는 가격이 좀 싸다라고 해서 과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매출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이런 식품까지 식자재까지 이제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만 중국이고 한국에서 오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사실 뭐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알리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초기에는 뭐 초대형 그 CF 모델을 쓰고 우리나라 최대 1,000만 배우를 쓰고 이러다 보니, 야, 저게 지금 중국 쇼핑몰 맞아?라고 생각하셨는데, 굉장히 초저가, 10,000원 이하의 초저가 종목을 거의 8, 90%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야, 저거를 뭐 정말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잘 구매하면 정말 로또 맞은 거고, 예. 못 구매해도 버려도 아깝지 않다, 이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그러였는데 지금 보니까 2달 연속 지금 이 알리와 지금 이 테무의 경우에는 점유율, 이용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보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 쇼핑몰 앱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쿠팡이고요, 2위가 알리예요, 3위가 11번가입니다. 그리고 4위가 테무인데, 이 4위로 빠진 테무가 3월과 4월에는 이 11번가를 제치고 3위까지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뭐 한 달에 거의 200만 명씩 이제 신규 이 가입자를 이제 굉장히 끌어모았는데, 근데 이제 초저가 전략이 초기에는 관심을 끌었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상품성, 안전성, 여기에다가 위해성 논란. 까지 나타나니까 소비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나 장난감과 같은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계속 인체 유한 유해물질이 발견되다 보니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탈퇴하는 회원들이 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견제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불법 의약품까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업체들조차도 좀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역시 초저가 경쟁은 국내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결국은 품질과 안전성, 배송과 AS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사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좋은 제품 구하고 싶잖아요. 이런 이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좀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좀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쿠팡이 이제 우리 대형 이제 유통기업, 식품기업들과 이제 수수료 입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기싸움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틈을 이제 이 중국계 이커머스 업소가 파고들면서 입점만 하게 되면 단기간 내 이제 입점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많이 몰아 넣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이 밑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이제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쟁하는 건 가격으로는 안 된다. 가격과 중국과 경쟁하기 직접적인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KC 인증이라든가 전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해외 직구에 대한 어떤 지금 뭐 면세 한도 자체도 예. 조금은 지금 차별화된 게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200 미만은 면세고 그 외 지역은 $150지만 지금 이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150 미만의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이제 이 입점 업체, 소형 업체들과는 경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아마 이제 정부도 조금은 정비를 해서 관련 이제 업체들이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삼겹살 그리고 알리와 테무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